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단층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어진 지 20여 년 지난 건물인데 세입자분이 정원을 가꾸며 깨끗하게 사용하신 80제곱미터 면적의 건물입니다. 하지만 옷장을 옮긴 뒤 뒷벽에는 심한 곰팡이가 피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좁은 거실과 3개의 방 그리고 주방이 있고 주방 옆으로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화장실은 칸을 나눠 물부엌과 화장실로 나누어져 있지요. 정원에는 조금만 연못이 있고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현장에서 고객님과 미팅을 해서 원하시는 공사 계획을 듣고 현장 상황을 체크한 다음 디자인 작업과 견적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업체의 견적도 같이 진행하셨는데 결국 저희와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공사 기간만 2달 반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 내용은 방 하나를 없애고 거실과 부엌을 넓게 통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과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현관을 없애고 조적조로 새로이 현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문 설치와 내부 단열, 방수 작업, 창호 교체 등등 골조와 지붕을 남겨놓고 대부분을 다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집 주변에 물 청소할 수 있도록 돌을 깔고 기존 화단을 재구성해서 꾸미는 조경 작업도 하고 기존 담장을 철거한 다음에 차량 충돌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튼튼한 담장을 새로 쌓고 대문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주님께서 중요시했던 것이 다른 이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디자인과 기존 집이 가진 여러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거 작업. 꼬마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외부 작업을 진행하고 건물 내부는 일일이 작업자들이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철거와 폐기물 처리 작업만 대략 6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건물 내부 철거는 우선 가구와 집기 등을 먼저 철거하고 조명과 콘센트 스위치 등을 작업한 다음 천장을 철거합니다. 그리고서 확장하고자 하는 거실 쪽 방벽체를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입구에 있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현관 철거와 동시에 문과 문틀, 창과 창틀을 철거합니다. 그렇게 철거를 진행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염두에 두고 혼합 폐기물, 목재류, 유리, 석고보드, 잡철 등을 구분하여 정리했다가 바로바로 차량으로 처리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건물에 대한 것들을 철거하고 나서 장비를 이용해서 대문과 담장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장비를 이용한 철거 시 파편이 튀어서 다른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항상 옆에서 살피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철거 시 장비 작업이 쉽도록 치워야 할 것들은 바로바로 치우면서 장비 작업을 보조합니다. 철거 시 중요한 점은 결정을 빨리빨리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률적으로 철거가 진행됩니다. 대문과 담장을 다 허문 다음 정원에 있던 연못의 물고기를 원하시는 분께 분양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연못을 메우고 조경을 위해 기존 조경석들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장비로 시공 공종에 맞춰 정원 바닥을 지나는 전기, 설비라인, 배수라인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장비 작업을 일단락 짓고 다른 여타 작업이 수행된 다음 조경을 위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철거 작업은 철거에 맞춰 그때그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가 늦어지면 골목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가게 되고 작업 진행에도 장애가 되기에 여러 대의 폐기물 운반 차량을 동원해서 바로바로 처리하였습니다. 대개의 경우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쉽게들 생각하시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인건비와 처리 비용이 소요됩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폐기물 처리가 나날이 까다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폐기물 처리에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벽지 곰팡이 제거 작업. 가구에 막혀 통기가 되지 않은 벽에 심하게 곰팡이가 피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벽지 제거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작은 규모의 집이지만 벽지 제거와 곰팡이 제거 작업에 5품이 들 정도로 호락호락한 작업이 아닙니다. 벽지 제거는 우선 칼을 이용해서 뜯기 쉬운 부분부터 처리하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벽지를 부풀려 뜯어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칼날로 끓고 물을 분무하고 해도 장비로 갈아내지 않는 이상 잘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엄연히 있습니다.
모든 벽지를 100% 제거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낭비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진행하면 되는데 그 필요한 만큼을 작업하는데도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때 벽지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도배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력에 비해 벽지 제거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시공에 무리 없는 선에서 진행하시길 권하는 것입니다. 3. 전기 작업. 철거 후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배관 설비 작업과 전기 작업인데 이 작업들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우선 인입선 위치를 바꿔야 하는데 담장을 허물고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 인입선 변경은 공사 상황을 봐서 진행합니다. 철거 작업 시 벽체에 묻혀 지나가는 배관 라인 작업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라인에 맞춰 CD관 작업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전기, 통신, TV 라인을 보낼 수 있는 관 작업이랍니다. 작업 진행 상황에 맞춰 전기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기 작업자가 현장에 와서 작업 상황에 맞춰 전기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 내부 CD관 작업을 하고 나서 준비가 되면 정원에 입설 라인을 묻을 수 있는 구덩이를 파서 입설 라인과 대문으로 가는 전기통신 라인 그리고 정원 조명에 필요한 라인을 묻는 작업을 합니다. 담장 작업이 끝나고 담장을 통해 정원 바닥으로 인입선을 넣을 수 있는 CD관을 매립한 뒤에 인입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도배를 마친 뒤 콘센트, TV 유닛, 인터넷 유닛 스위치를 설치하고 인터폰 작업, 조명 작업을 마지막으로 전기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없이 정상 시공되었으나 입주한 지 3일 뒤 화장실 쪽 분기 차단기가 가끔씩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점검을 통해 누전이나 단락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나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분기 차단기를 교체해서 다시금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요즘은 거실, 큰방, 이 두 곳 에어컨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주방 가전도 예전보다 많은 종류를 사용하지요. 이 이야기는 기존의 인입선으로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기존 인입선이 40A 쓸 수 있는 6스퀘어인데 50A 쓸 수 있는 10스퀘어로 라인을 교체했답니다. 기존 분전함 구성이 메인 누전 차단기 1개와 분기 과전류 차단기 4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메인이 누전 차단기이기 때문에 누전으로 인해 차단기가 내려갈 때 건물 전체 전기가 다 같이 떨어진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인은 과전류 차단기 1개, 분기는 누전 차단기 6개로 구성하게 되는데 전등 1개, 거실 에어컨 1개, 각방 에어컨 1개, 주방 물부어 콘센트 1개, 방거실 콘센트 1개, 화장실 1개로 구성했답니다. 4. 배관 설비 작업. 기존 온수, 냉수 라인이 철제 파이프이기 때문에 녹으로 인해 수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냉수, 온수 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수배관도 위치에 맞게 전면적으로 새로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부 공사를 해야 하기에 우선 배관이 지나갈 바닥과 벽 라인을 파내고 배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원이 어느 정도 정비되었을 때 계량기함에서부터 실내로 들어오는 수도 인입 라인과 앞뒤 정원에서 사용하는 수도 라인 그리고 빗물이 빠지는 우수 라인을 작업하였습니다. 수도 라인은 이중으로 보온재를 감싼 뒤 대략 정원 바닥으로 40cm 정도의 깊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우수가 빠질 수 있는 집수정을 앞마당에 2개 설치하고 100mm 관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정원에 큰 비가 내릴 때 보이지 않고 빨리 빠질 수 있도록 담장 하부 여러 곳에 물 빠짐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